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의 진윤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독해 부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 일부분 그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라는 거 아시죠? 단어의 품사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품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사와 형용사는요, 독해 일부분에서 명사만큼 자주 출제되는 품사입니다. OT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독해 일부분에서는 명사와 함께 더불어 동사, 형용사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 쓰기 이 부분에서요, 작문하실 때 명사와 더불어 동사,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 알고 계셔야 되겠죠. 동사는 대부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는 단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한다면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다라고 하면 먹는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가 SVO 언어이긴 하지만 좀 특이하게 SVO 언어와 다르게, 즉 영어와 좀 더 다르게 문장에서 형용사도 수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즉 우리가 매번 하오라는 표현,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 헌을 붙여서 헌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개념 잡고 그럼 하나 더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낼 때 바로 동사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어떤 속성이라든지 상태, 존재, 발전 같은 것들을 또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종류가 또 있겠죠. 흔히 우리가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타동사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동사가 바로 타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칸이라든지 팅이라든지 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들으면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먹으면 먹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한 개의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두 개의 목적어를, 그래서 이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받는 동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찌에라고 얘기한다면 빌리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얼마를 빌려줄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빌리는 대상, 빌려주는 대상,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빌려주는 사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게, 주다 같은 거죠. 给我苹果, 저에게 사과를 주세요. 게 뒤에 올 수 있는 我와 苹果가 목적어가 다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사는요,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혼자서 그냥 딱 동사 역할을 하는 건 거죠. 당이라든지 짠이라든지 시오시 같은 거. 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를 딱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디를 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HSK 시험에서는 이합동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 이는요, 떨어질 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합은 합할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요,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떨어뜨려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합동사의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동사에 이미, 그러니까 이 동사긴 한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시 다른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엔, 미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엔은 보다라는 뜻이고 미엔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다 만나다 지엔, 미엔이라고 얘기해요. 얘 자체에 이미 자기 짝꿍이
목적어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다시 다른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我们几点见面? 우리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도 표현하지만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咱们见个面吧 라고 얘기해서 가운데 뭐 이거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약간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구처럼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합쳐지는 단어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분리되어 있을 때는 구처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시험 문제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사는요. 여러분 거의 모든 언어가 다 그런데요. 동사 앞에 쓰여서 의지, 능력, 의무, 허가 같은 추측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요, 뭐 하고 싶다, 뭐뭐일 것이다, 요렇게 나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想, 뭐뭐 할 생각이다, 뭐 하고 싶다, 能, 뭐뭐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의 조동사가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동사가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왜요? 다로 끝나잖아요. 먹다, 듣다, 서다 이렇게 되니까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어는요. 우리가 이제 또 한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무분별하게 폭발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맥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품사가 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사이긴 하지만 각종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 케이크 먹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我吃蛋糕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먹다 뒤에 먹는 대상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도 他是中国人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예문을 넣은 건요. 얘가 맞아요. is 동사라고 이제 비동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속성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고 뛰고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 비동사가 되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얘가 퍼펙트하게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이렇게 명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등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지금 비동사랑 좀 다르고 퍼펙트한 동사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작문하실 때 시 뒤에 형용사를 넣어요. She is pretty 라는 영어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장에서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토론하는 것은 은는 이가 들어가면 다 주어죠. 중요합니다. 讨论很重要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동사가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볼까요? 笑让人感觉幸福 웃는 것은요. 얘가 웃다잖아요. 그렇죠? 웃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해서 동사가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뛰는 건 힘들지 라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어 자리에 또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관형어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성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这是我买的饮料 이것은 음료예요. 근데 음료이긴 음료인데 어떤 음료예요? 是我买的 내가 산 음료예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사다. 근데 떠를 붙여서 내가 산 음료. 즉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바로 수식을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이게 수어인지 뭐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뜨 뒤에 떠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떠가 뭐뭐의 뭐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독해 일부분, 쓰기 일부분 강의할 때 떠 뒤에는 뭐 온다? 명사 온다 라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볼까요? 퇴근할 때,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는 표현 下班的时候 라고 얘기해서 퇴근하다라는 동사죠. 이게 이렇게 的时候라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4번에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좋아하는 대상이 커피일 수도 있지만 커피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사용합니다. 我最爱吃苹果. 저요 사과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보이시죠?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吃苹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죠. 赢比输好 라고 얘기해서 지는 것보다 라고 얘기해서 전치사 뒤에도 동사가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는요 부사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他不停地哭 라고 얘기해서 끊임없이 운다 라고 했는데요. 停이라는 말 자체가 멈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사실 부사어로 만들 때는요. 이 이제 중국어에서 땅지자가 영어의 ly처럼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다 이렇게 동사 수식할 수 있는 부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보어는 영어의 보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어떻게 됐는지 동사를 설명해주는, 즉 수로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我没听懂. 야, 나 못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听 들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동, 이해를 하는 건 거죠. 그럼 没听懂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즉, 이 부분,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이 동사가 다시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죠. 중국어의 보어는 동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你看得见吗? 보이세요? 라고 나와 있죠. 见도 보다라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동사 뒤에 쓰여서 보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우리 아까 어떤 특징들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댔죠. 여기 봐주시면 他遇到了问题, 我遇到了问题, 저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라든지 骑自行车, 그는 자전거를 탑니다처럼 일반적으로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사는요, 이렇게 了,这,过를 수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동태조사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동태조사가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조사, 도와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동사랑 같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 같은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예문 봐주시면 我昨天买了2本书 라고 얘기해서 내가 어제 책 2권을 샀습니다. 동작 끝났죠. 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붙을 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붙은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얘는 지속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我躺着看电视, 누워서 TV를 봅니다 라고 나오죠. 누워서 TV를 보다 라고 딱 화면이 그려지시죠. 지금 막 누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을 나타내고 我去过中国, 저 중국을 가본 적 있습니다. 过가 들어가면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에서 단어 빈칸 뒤에 了,这,过가 보인다면 동사를 넣는 거구나 라고 빨리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과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동사들은요, 좋아하면 얼마큼 좋아하는지, 나 엄청 좋아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很이나 非常大 같은 동사이긴 하지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我很喜欢打篮
喜欢지요. 좋아하긴 하는데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 저 정말 매우 희망해요 라고 할 수 있죠. 很希望 이렇게 동사이긴 하지만 심리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앞에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很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어 수반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吃完了吗? 다 드셨어요? 먹고 나서 끝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뒤에 당연히 보어가 온다더라. 아까 제가 보어가 계속 뭐라고요? 맞아요. 동사를 설명하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어를 수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동사는요. 중첩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你尝尝吧, 야 먹어봐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동사를 2번 쓰는 중첩을 하는 이유는 한번 해봐 라는 try의 의미, 시도를 나타내거나요. 여기 동작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좀 짧거나 횟수가 적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명령 같죠. 에이 봐 문장 전체의 느낌을 부드럽게 좀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2번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사 중첩 형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형용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하는 단어죠.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질 형용사는요, 대부분 이렇게 관형어나 왜냐면 형용사의 제1 기능이요, 수식이에요. 근데 관형어는 제가 수식해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형어 기능을 하거나 중국어에선 특이하게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원래 SVO 언어, 즉 동사 수어가 가운데로 오는 언어들의 특징은 형용사가 수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is pretty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 다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예쁘다, 춥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죠. 크다, 따라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很大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형용사의 제1 기능은 뭐다? 아까 제가 수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어로 못하는 형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남성이에요. 很难, 매우 남자 이런 말은 없죠. 뭐 난더, 남자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도 이렇게 수로 역할을 못하는 형용사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형용사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 꾸며주는 수식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도대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한다면 관형어, 아까도 얘기했었죠? 명사를 꾸며주는 他是一个聪明的孩子 똑똑한 아이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너 뒤에는 뭐 온다? 명사 온다 라고 얘기한댔어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로 끝나니까요. 서술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我住的地方很安静 제가 사는 곳은요 매우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러 역할을 또 할 수 있죠. 今天很冷 오늘 매우 춥습니다. 처럼요. 그래서 형용사는 관형어, 수러 기능을 대부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에서도 형용사 뒤에 ly 붙이면 뭐 되죠? 부사 되죠. 여기서도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ly에 해당되는 게 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없이도 이렇게 단독으로 快来慢慢吃 라고 얘기해서 부사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동사 뒤에 와서 동사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我没看清楚 看봤는데 清楚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서 동사 뒤에 이렇게 보어로 올 수 있습니다. 准备好了吗? 준비되셨나요? 라고 얘기하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 했냐고 라고 얘기해서 보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부사라는 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도, 매우, 뭐 너무, 뭐 그다음에 그다지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他很年轻也很热情. 여기 年轻 热情이라고 해서 젊고 뭐 친절하다, 열정적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 앞에 헌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特别可爱, 매우 귀엽죠 라고 얘기해서 귀엽다라는 말 앞에 이렇게 정도부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요 부정은 뿌를 사용해서 부정을 합니다. 好의 부정은 그쵸, 不好라고 얘기하죠. 간혹 그렇지 않다라는 매일을 사용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때는 형용사 플러스 러의 부정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안 바빠요. 我最近不忙. 대부분 형용사 앞에 부정을 할 때는 뿌를 넣긴 하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天还没亮了 라고 해서 날이 아직 안 밝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亮了 변화의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还没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메이가 간혹가다 형용사에 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러가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은 다 뭘로 한다? 뿌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보어 수반 가능합니다. 왜요? 보어는요 동사 내지는 일부 형용사의 상태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这个菜好吃极了. 好吃 맛있어요 라는 말 뒤에 무척이나요 极了 보어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热得很 이런 말들처럼 형용사 뒤에 오는 보어는요 단순히 딱 하나의 이렇게 뭐 형용사, 동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极了得很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들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형용사도요 중첩이 가능합니다. 형용사도 형용하는 말인데 그걸 두 번을 썼다?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很胖, 뚱뚱해요 라는 말 대신에 다 팡팡 더 팡을 두 번 썼으니까 통통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중첩이 가능하지만 한 글자 차이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글자짜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高兴 한번 볼까요? 형용사 즐겁다 라고 나왔죠. 그럴 때 이음절의 중첩 형식은 高高兴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 A, B, B 이렇게 가고요. 동사의 이음절 중첩 형식은 A, B, A, B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로 그냥 외우자라고 한다면 시오시, 시오시 이렇게 되거나 형용사는 A, A, B, B니까 까오까오, 싱싱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둘 다 모두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도대체 독해 일부분에 어떤 동사와 어떤 형용사가 나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동사, 이합동사, 형용사들 준비해 두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죠. 다 기출 문제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처음 그 시험 됐을 때부터 이 단어들이 나왔었구나라는 거, 답이 되는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거, 获得, 얻다라는 뭐 이런 대표적인 타동사들 외에도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시엠무, 부러워하다라는 동사들도 있고요. 또 여기 보이시죠? 미루라든지 堵车, 차가 막히다라든지 이렇게 뒤에 다시 또 명사 성분이 같이 올 수 있는 동사들도 같이 보입니다. 뭐出生, 출생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쉬운 단어들도 몇 번 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동사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뭐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입비행 같은 거, 마음대로 하다라는 거 사실 원래 이제 동사이긴 한데요. 수입비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가 얘기했었죠.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한댔죠. 그래서 이렇게 随便选, 뭐 마음대로 고르세요라는 것처럼 부사의 기능을, 부사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동사들도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保证 같이 보장하다, 약속하다라는 거. 그럼 뒤에 뭘 보장하는지에 대한 목적어 부분은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我保证, 저는 보장합니다. 뭐 하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 동사가 올 수 있는 이런 동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합동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외워두시면 좀 편리합니다. 여기 봐주시면 毕业, 졸업하다. 그래서 우리 매번 회화 때 大学毕业, 대학을 졸업하다 라는 뜻이지만 얘가 毕, 완수해요. 이의 업무를 이라고 얘기해서 대학의 업무를 완수하다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다, 大学毕业 같은 것들 이제 외우잖아요. 毕业大学는 틀린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합사 같은 것들, 이런 거, 旅游라는 것들, 여행 가다 같은 것들, 단어 조금 힘들게 생긴 것들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용 같은 것들도, 그쵸? 이런 것들도 이합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형용사에서는요, 좀 이런 거, 流利, 严格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쓰기 일부분에서도 좀 자주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准时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시간을 지키다라는 형용사입니다. 很准时, 시간을 되게 잘 지켜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제 시간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형용사가 아까 부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어 기능이 좀 더 두드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准时到,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고 얘기해서 형용사이긴 하지만 부사 역할을 더 많이 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꼭 한 번씩 다 외워주세요. 특히 poor 같은 경우에는 쓰기 이 부분에서 장문하세요로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던 것들인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실전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초반에는요, 여기서부터 다 읽으시면 시간이 없어요. 빈칸 앞뒤로만 보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빈칸 앞에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没有你那么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那么라는 표현은 그렇게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부분 뒤에 뭐가 온다? 그쵸? 형용사가 와요. 심지어 또 니가 나와 있잖아요. 너처럼 그렇게 뭐 하지 않아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모르겠다면 이 앞에를 한 번 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虽然他做事没有你那么 이라고 나와 있죠. 비록 그녀가요 일하는 것이 주어 어떠합니다 라는 수로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뒤에 목적어 없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것이 너만큼 뭐 하지 않아. 그러면 일하는 것과 관련된 명사 찾아주셔야 되겠죠. 형용사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지금 A, B, C, D, E 중에 형용사 딱 두 개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맞는 형용사를 골라주셔야죠. 정답 몇 번이요? D번인 仔细라는 단어입니다. 상세하다, 자세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꼼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너만큼 꼼꼼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但至少在大事上面一点也不马虎. 但至少 그렇지만요, 至少 최소한 이란 뜻이죠. 이런 거 부사 기억해 주셔야 돼요. 在什么什么上面 어디 상에서 在大事上面 큰 일 상에서는요, 뒤에 단어 马虎 이 단어 별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덤벙대다라는 뜻입니다. 不马虎, 덤벙대지 않아요. 얼마큼 덤벙대지 않는지 볼까요? 一点也, 조금도 덤벙대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D번. 빈칸 앞뒤로 먼저 보시고 품사 파악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니, 괄호 앞에, 그쵸? 주어가 나와 있고요. 괄호 뒤에 볼까요? 哪个班成绩最好?
어떤 반의 成绩라는 표현은 바로 성적이란 뜻이죠. 성적이 가장 좋아. 너, 뭐가 들어가 있고 어느 반의 성적이 가장 좋아? 말이 좀 이상하죠. 그쵸? 아, 빈칸 뒤에 동사가 들어가 줘야지만,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 줘야지만 너가 어떤 반의 성적이 가장 좋을지 뭐 해봐 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사 A, B, E 중에 당연히 출생하다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쵸? 한자 딱 봐도 정리하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A번인 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이라는 표현은요,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맞추다라는 표현할 때 바로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의 성적이 가장 좋았을지 알아맞혀봐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푸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독해 3부분 가서 문제 못 푸세요. 그러니까 빈칸 앞뒤로 보고 품사 파악 먼저 중요합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昨天学校举行了秋季运动会. 昨天어제요. 学校학교가요. 举行了 아까 단어 뒤에 러가 붙어 있으면 품사다 뭐다? 저 동사라고 얘기한댔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될 단어 举行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행하다, 개최하다 라는 뜻이에요. 얘 목적어 보이세요? 运动会, 운동회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举行运动会, 운동회가 열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동사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해 부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니까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치오지, 치오 가을 주자 썼고 지는 계절이겠죠. 추계니까 가을 운동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답을 고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여기만 보고도 정답 골라줄 수 있었네요.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봐주시면 全部라고 해서 전부, 완, 끝나다라고 나왔어요. 아까 우리 동사와 형용사 뒤에는 보어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동사 부분을 보어는 대부분 동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용사도 보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가 띡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고 출생을 전부 하는 건 전부 끝내다라는 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마지막에 나와 있는 2번인 여기다가 제가 병음 적을게요. 整理라는 표현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뭐예요? 완, 끝내야죠. 답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这么多材料一天怎么可能全部整理完这么多材料 자, 이 단어, 이 명사도 여러분들이 챙겨가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료 또는 재료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자료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자료를 一天 하루 만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부 다 정리가 끝나는 걸요. 하루 만에 어떻게 정리 다 해요?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동사 뒤에 완을 붙이면 이 자체가 완료하다라는 뜻이니까 완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빈칸 앞에 한 글자 봐주시면 위에라고 얘기해서 뭐뭐 할수록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또 뒤에 또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가 주셔야 될 표현 위에 A, 위에 B, A 할수록 B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에 자가요, 여러분 월담하다, 월북하다,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할수록, 그러니까 이걸 A를 넘어갈수록 더 B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주어 봐주시면 事情이라고 얘기해서 일이라고 나와 있죠. 한자 자체에 일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아무리 정이 붙어도 事情이라는 말 자체
자체 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일이 뭐 할수록 이렇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그쵸 형용사가 될 거예요. 동사는 대부분 뒤에 목적어를 수반한다는데 지금 목적어가 보이지 않죠. 또 여기 뭐뭐 할수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뭐 할수록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你越要耐心去解决. 당신은요, 要 have to 뭐뭐 해야 됩니다. 耐心. 인내심을 가지고 去 가서요. 解决 이 동사 다 체크. 아이고, 죄 이렇게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당신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가운데 취가 왜 들어갔어요? 라고 한다면 중국어는 문장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시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걸 문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먼저 가지고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이제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취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이 뭐 할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울리는 형용사 골라주면 정답 몇 번? 10번인 复杂. 복잡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이 복잡할수록 다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요.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千万不能着急. 千万 외우셔야 될 부사. 절대로 라는 뜻입니다. 천만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不能 해서는 안 됩니다. 着急. 着急라는 표현 조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봐주시면 我的孙子 나의 손자는요. 심지어 빈칸 앞에만 딱 봐도 알죠? 虎年 호랑이 해에 뭐 한 거예요? 호랑이 해에 태어났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번인 出生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是什么什么的라는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할 때. 근데 동사 부분에 있어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왜 이런 거 강조할 때 바로 是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손자는 여기 봐주시면 호랑이 해에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났어요. 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5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그 동사 형용사의 기능, 특징을 알고 계셔야만 독해 일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 이어서 쓰기 이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또 작문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정리해 주시고 아까 빈출 단어들이 있었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저랑은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辛苦了.